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있는데요. 이제 아까 죽음은 그러니까 인식의 세계가 아니라 고백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각자 다르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네. 그것이 이제 고백이다라고 그러셨는데, 그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의 이 발전 과정들을 쭉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우선 우리나라만 이렇게 놓고 본다라 그러면은 자유롭게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사는 경험이라는 게 아주 최근 아닙니까? 그 전에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어떤 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선이 그 개인의 선을 앞서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죽이고 사는 삶을 주로 살아왔는데, 이제 요즘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는 훨씬 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고백, 그쪽에 접근이 쉬워지겠습니까? 저는 그 사회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게 개인의 의식을 결정한다고 하는 말씀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나 현대 사회에서나 개인이 성숙해서 책임 주체가 되는 것은 양상은 달라도 본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가족 전통 속에서 아들 노릇하는 것, 그게 꼭 가부장적인 체제 속에서의 구속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면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아들 노릇하는 것이 책임 주체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시민사회가 되고 개방적인 사회가 되면서 현대에 와서는 그 책임 주체가 된다고 하는 거가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 이렇게 볼 적에도 전혀 그 실망하지 않는 게, 그 나름대로 자기 역할 속에서 이기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기적이라고 판단되는, 우리가 보기에 그 판단되는 그것들이 얽혀서 만들어 놓는 그 나름대로의 공동체의 어떤 질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 젊은 사람들한테 요즘 그 Z세대라고 그러던가 해서 근데 기존 세대가 저도 늘 하고 있는 얘기인데 많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좀 뭐냐면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이제까지 한 20-3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기성세대가 좀 저지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젊은이들한테 젊은이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혹은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좌절, 혹은 뭐라고 그럴까요? 비현실적인 장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분노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뭐 때문이다. 내가 분노할 대상이 저기 있다.
남 때문이다. 네. 너 때문이 아니고 남 때문이다. 네. 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념을 뜯어 고쳐야 된다. 사회 구조를 이렇게 두면 안 된다. 그 길거리를 내몰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느껴보질 못했어요. 모든 것은 저쪽에 잘못이 있으니까. 그 세대가 성숙해서 사회 주도권을 쥐니까 묘해지죠. 언제나 불행을 초래하는 대상을 선정해서 분노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죠. 그게 잘못한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엉뚱한 데가 나갔는데 마찬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찬가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젊은이들을 위로했어요. 또 한편에서 이들 참 딱하다. 젊음이니까 아프다. 그 식의 그 슬로건이 담고 있는 정서가 그런 거죠. 꼭 그 책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서가 너희를 위로받아야 된다. 너희 젊음이라는 게 그렇게 슬픈 거다. 아픈 거다. 이 위로를 했죠. 저는 젊은 세대를 위로한다기보다는 격려해야 되고 격려하기 전에 격려한다기보다는 신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난 너희들을 믿는다고 그래야지. 난 너희들 참 딱하니까 위로해 주겠다. 그 어른 노릇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아끼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거가 늘 가슴이 아프다면 젊은 세대들한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면 된다. 그건 성공지향적인 거고 목표지향적인 건데 그렇기보다는 목표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제시하기보다는 하루하루 너 자신에게 정직하고 하루하루 너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 자체로 삶은 의미 있어지는 거고 사람들이 일컬어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그 과정 속에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거지 반드시 성공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다. 객관적으로 매일매일 삶이 의미 있으면 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망한 희망을 막 줘가지고 성공은 몇 사람이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게 피라미드형인데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100명이 들어가지고 사장은 하나인데요. 그럼 다 좌절한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았으면 그게 성공인 거라는 거죠. 성공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잘못 키운 것 같아요. 그런 눈으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대하는 눈으로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분노를 일으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하는 그런 꿈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죽음과 문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게 삶의 현실인데 그렇다면 몸이 가진 불가피한 삶의 현실인데
그렇다면 먹고 사는 것도 죽음하고 다를 게 없고요. 입고 사는 것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도 죽음을 겪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공히 책임지처로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차원에서, 삶의 차원에서 삶의 일상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낯선 어떤 현실, 그 모든 것을 망라해서 스스로 고백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발언을 통해서 하나의 현실로 수용할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오늘 제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 그것도 어찌 보면 상당한 용기와 또 훈련과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저는 그 두 가지를 보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품성 속에 스스로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동시에 그것을 도와주면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시키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몸이 자라고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되는 것도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인간은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존중을 하고 키우면 된다. 가능성을 부정하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교육의 어떤 철학이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는 저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이미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내가 뭐 없을까? 이렇게 해야지 그게 교육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무지랭이 같은 걸 갖다 내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뭘 만들었다. 그건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미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죽음도 그래요. 누구나 죽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적인 조건 속에서 그것이 굉장히 좁고 충분히 기능적이지 못할 때 혹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